무료 검진을 해드린 일이 있어서 신티아 챗 선생님을 알게 되었고요. 선생님께서 이렇게 버지니아 헬스 센터에 지금 근무를 하고 계신데 보시면 북버지니아에 설티파이드 된 영양사가 종양학 영양사가 몇 안 계세요. 근데 그 세 분 중에 한 분으로 지금 그 버지니아 헬스 센터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고, 선생님께서 거기서 안병동에서 일하시다 보니까 저희 한인들이 오시는데 너무 늦게 오셔서 좀 많이 안타까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어르신들을 모시고 오늘 이 자리를 하시고 싶다고 해서 저희가 선생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혹시 마이크 말고 괜찮으세요? 예,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제가 여기에 오게 됐는데 제가 이 교회 교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 한국 이름은 최은예고요. 제가 공교롭게 이렇게 그 워싱턴 복지센터에 제가 부탁을 했는데 때마침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웅수 아카데미에서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말씀해 주신 듯이 그 한인분들이 굉장히 암에 대한 지식을 잘 알고 계시거나 아니면 너무 모르시거나 그래서 제가 위암이랑 대장암을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예방 방법이고, 또한 음식을 섭취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음식을 먹어야지 우리가 잘 건강하게, 올해는 이제 요번에는 100세 인생들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주 건강하시게 100세까지 누리시는 방법을 제가 전수해 드리려니까 귀 기울여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 끝나면 제가 요가 매트 하나 들고 왔는데요. 그 퀴즈를 내서 맞히시는 분에게 드릴 거니까 귀 쫑긋 세우시고 지겹더라도 조금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아마 1시간 40분 정도 예배하셨는데 이렇게 몸이 자꾸 근질근질 하시잖아요. 기저귀 한번 이렇게 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위에도 하시고 팔도 운동하시고, 다리는 일었으면 좋으신데 무릎 아프시니까 집에 가셔서 다리 운동은 하시고, 프린트물이 지금 나가고 있으니까 제가 왜 그러면 꼭 집어서 위암과 대장암이냐, 그 위장암과 대장암의 통계를 봤어요. 그랬더니 그 대장암은 암 중에서 3번째로 발병률이 높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 그 한국은 2위를 차지하는데 혹시 1위 국가가 누군지 아세요? 헝가리예요. 헝가리가 1위로 대장암 발병률이 가장 높고요. 그 다음에 2위로 한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위암은 암 중에서 4번째로 발병률이 높은 암인데요. 한국이 안타깝게도 그 제 1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서 1등 하면 안 되는데 아쉽게도 1등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중에서 남성분들의 위암의 발병률이 거의 여성분들에 비해서 2배가량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통계를 봤더니요, 2016년 통계에 보니까 그 북한도, 저는 북한에 가난하고 못 먹어서 위암이랑 이런 것들이 없을 것 같았는데 심지어 북한도 12위라는 그 위암에 그 랭크돼 있어서 우리가 한국 사람인가 코리안 아메리칸은 다르지도 않잖아요. 저희가 한국 음식을 또 먹고, 그리고 한국 습성이 많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런 것들이 그 여기에서 계시는 코리안 아메리칸 분들도 많은 그 대장암과 위암으로 고생하시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어떤 증상들이 있는지 일단 증상을 한번 찾아볼게요. 근데 대장암의 증상은 이 초기 단계에서는 별로 그렇게 증상이 없어요. 근데 이제 똑같은 뭐 그 변비나 아니면 그 설사나 아니면 피가 그 변에 같이 묻혀서 나오거나, 아니면 혹은 그 점액, 이런 그 변의 점액 같은 것들이 나오거나, 아니면 그 피를 많이 쏟음으로 인해서
이제 빈혈이나 생기거나 아니면 잦은 복통, 배가 너무 많이 아프시거나 그럴 때는 이제 진행이 돼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것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혹시 증상이 있으시면 주치의나 아니면 의사가 없으시면은 이런 보험이나 없으신 분들이 혹시 한인복지센터에 가시면은 연결도 해드리니까요. 주저 마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위험 요소가 있냐 그러면은 이제 보통 선종성 용종이라고 하죠. 그래서 폴립스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생긴 거냐면 제가 이따 나중에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요. 이렇게 포도송이 같이 옅은 더 많은 살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대장은 이렇게 쭈글쭈글쭈글해서 연육작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작용을 하는데 거기에 살같이 이렇게 더 붙어져 있어서 그거 이렇게 장이 내려가는 것을 방해하는 혹이랍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거나 아니면 가족 중에 용종이나 아니면 대장암이 걸린 분들이 있거나 아니면 과거에 대장암 경력이 있으시거나 또한 크로닉 컬러라이티스라고 해서 궤양성 대장염, 그러니까 염증이 계속 배에서 심해서 그런 것들, 아니면 크론병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크론병은 이제 인플레메이션이 너무 많아서 염증이 많아서 설사를 하거나 소화를 흡수하는 데 문제가 있는 병인데 혹시 그런 병으로 고생하실 분들이 이제 위험 대상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위험 대상 말고도 내가 이제 내 습관이 잘못됐을 때 하는 그런 위험 요소들, 위험 요소들 중에 하나는 이제 과체중과 비만. 그러니까 살이 너무 많이 찌거나 아니면 운동 부족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담배를 피는 거, 그리고 과음 하시는 거, 술 자주 드시는 거, 약주라고 하잖아요, 한국 분들은. 그래서 약으로 드시는데 그 약이 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참 슬픈 게 나이가 증가하면 이 온 몸이 오장육부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오래되니까 아무래도 거기에 염증이 생기기도 하고 장 기능이 활발하지 않으니까 거기에 이제 문제들이 생겨서 연령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한 가지 우리가 음식 중에 조심해야 될 거는 이제 레드밋이라고 하죠. 그래서 육류, 붉은 육류, 그래서 돼지고기, 소고기, 양고기, 그리고 가공육류, 소세지, 햄, 그리고 런치밋이라고 그래서 샌드위치 쌀 때 하시는 그런 밑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섭취할 경우에 그런 대장암이 증가한다고 하는데요. 이건 어떻게 알게 됐냐면 미국 사람들이나 이런 여러 가지 연구하시는 분들이 생각을 해봤어요. 도대체 이 대장암이나 이런 것들이 걸리는 사람들이 어떤 음식을 먹고 있길래 이렇게 걸리나, 그래서 한 10여 년에 걸쳐서 대장암 걸리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안 걸린 환자들이랑 이렇게 비교를 해봤어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나 그랬더니 육류를 많이 먹는 사람들이 대장암에 걸릴 확률이 25% 정도나 높아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발견하게 돼서 이제 한 5년 전에 아메리칸 캔서 소사이어티에서 육류가 많은 발암 물질을 일으키고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대장암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육류를 하는 것도 먹는 것도 좋은데 이제 조리 방법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보통 우리가 구이를 드시잖아요. 그리고 바베큐 해 먹고 그렇게 되면 이제 이 프로틴이 타면서 칼시노젠이라는 발암 물질을 만들어요. 그래서 발암 물질이 우리가 많이 섭취하게 되면 암에 걸릴 확률이 이제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2018년 작년도죠. 그래서 이 그 미국 사람들이 그 제너럴 가이드라인, 그러니까 대장암 예방 그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병원에서 암 환자들을 보는데 전에는 보통 60대, 70대들이 암 환자들이 많았는데 젊은 분들이 대장암에 걸려서 오는 경우들이 훨씬 많아졌어요. 30대도 있고 40대도 있고 심지어 제가 20대 그 후반 환자들도 봤거든요. 그래서 이 어메리칸 캔서 소사이티에서 새로 그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것이 남녀 나이 만 45세, 전에는 50세 이상이었거든요. 근데 45세부터 85세까지는 그 대장암의 위험이 높아지니까 이제 그 검사들을 하기를 권고하는 그런 그 레커멘데이션을 내놨어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여러 가지 검사들이 있는데 하나는 스트럭처 하는 거, structure examination 하는 게 있죠. 그래서 그 대장 내시경 하시는 거, 그리고 그 대장 조영술이라고 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있고 결장경 검사가 있고 그 외에 이제 대변으로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대변으로 검사하는 거 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하셔야 되는 거고 그 대변 DNA 검사라고 해서 그 DNA 검사하시는 거는 이제 3년 정도 하고 그 대변 피 검사를 하시는 거는 그거는 이제 매년 해야 되는 거고 그 대장 내시경 같은 경우에는 아무 증상이 없으실 경우에는 10년마다 한 번씩 하시면 되는데 이제 증상이 있거나 용종이 있으시거나 그러실 때는 이제 3년에서 5년 정도 이렇게 레커멘드를 하고요. 그다음에 대장 도영술이나 결장경 검사 같은 거는 매 5년마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증상이 없으시더라도 이거는 인슈런 보험에서 커버하는 거니까 혹시 자제분들이 아니면은 그 부모님으로서 그런 그 폴립이나 아니면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은 자녀분들한테 만 45세가 되면 그 대장 내시경을 받을 수 있으니 이렇게 권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본인분들도 이렇게 그 증상이 있으시거나 증상이 없으시거나 검사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검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 대장 내시경은 이제 한 보통 프로시저를 하면은 2시간 정도 걸리고요. 그리고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이게 노멀한 이게 컬런이에요. 그래서 정상적인 컬런은 이렇게 칼럼도 예쁘고 하는데 이거는 폴립이 있는 컬런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그 저희 어머니가 표현하시기를 포도같이 이렇게 열렸다고 하는데 그렇게 이런 것들이 이제 암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정기적인 검진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대장암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봤는데 그럼 위암은 어떤가? 우리나라가 1등으로 위암을 하고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나? 그러면 위암에 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위암도 이 대장과 위암은 초기 증세가 별로 없어요. 대부분 소화불량이나 아니면 뭐 그냥 별로 그 소화가 안 된다거나 아니면 음식 삼키는 것이 불편하거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 거의 그 진행이 된 상태에서 나타나요. 그래서 위장 출혈이나 빈혈 그리고 구토 증세가 있다거나 이런 것들은 거의 그 진행이 중기 정도 됐을 때 진행이 나타나고 그 전에는 자기 심텀이 없기 때문에 이 발견 확률이 좀 낮아져요. 초기에 발견할 수 있는 확률이. 그래서 그 50% 정도 대부분의 환자들이 이런 자각 증세가 아무것도 없다가 이제 발견하는 경우에 너무 늦게 되죠. 그래서 보면 어떤 것들이 위암의 요소가 되는지 위험 요소는 보통 그 가족 병력이나 과거에 위암 병력이 있으시거나 그런데 이거 되게 재미난 건데요. 재미나지는 않지만 나폴레옹 아시잖아요. 그 프랑스의 정복자. 그 나폴레옹은 그 가족 중에 위암 환자가 심지어 6명이나 됐다고 해요. 그래서 그
그 세계를 정복했지만 위암은 정복하지 못한 그 나폴레옹 이야기가 있고, 또 어떤 분들을 이렇게 그 대를 걸러서 보니까 그 가족력이 7대까지 있는데 그 7대가 다 위암 환자들이 그렇게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족력도 너무 무시 못하는데, 이게 그 저는 영양사 입장에서 보니까 그 저희는 밥을 같이 먹는 문화잖아요. 그래서 밥을 같이 먹고 같이 나누고, 그러니까 뭐 가족력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식생활이 같이 같고, 그다음에 생활하는 반경이 지금이야 이제 이민에 와서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사니까 각자의 공간이 있지만, 그 전에는 이렇게 같이 모여서 사니까 아무래도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헬리코박테리 파이로리 감염이 있는데요. 이게 이런 그 헬리코박테리가 어떤 음식에서, 그러니까 여기 나오면 소금에 절인 음식을 과다 소비할 경우에 이런 그 인펙션이 걸리기도 하는데요. 보통 이렇게 그 헬리코박테리 그 균이 있을 때는 같이 음식을 식사를 할 경우에 이제 더 같이 그 감염이 될 수 있고요. 이게 만약에 많이 퍼지면은 암으로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니까, 만약에 이 검사를 할 거는 이제 그 브리딩, 숨 쉬는 거로도 검사가 가능하고 피 검사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검사를 한국 분들은 꼭 받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항생제를 먹으면 바로 낫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검사하시는 것도 좋고요. 그다음에 산업용 화학 물질 노출, 뭐 이거는 그 environmental 그 공장이나 이런 데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한 가지 재미난 거는 그 폐암 환자들이 많은 데는 그 베이커들한테 많대요. 그거는 이제 다른 그 폐암 환자들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그 장기간 그 연기에 노출돼 있어서 그런 그것들이 이제 폐암으로 노출이 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만성 위염 같은 경우에 그 위염이 많이 오래되거나 그랬을 때 거기에 염증이 생기고 그 암이 자라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리고 이제 뭐 술을 많이 마신다거나 그다음에 그 과음을 하신다거나 이런 것들이 다 그 위험 요소가 되는데요. 그러면 그 위암을 그 예방을 하기 위해서 미국에서는 어떤 가이드라인을 했는데, 제가 찾아봤는데 그 특별한 그 가이드라인은 없어요. 근데 그 한국암협회에서 제가 나온 걸 봤더니 40세 이후에는 특별한 증상 없이도 위내시경이나 상부위장관 조형 검사를 권고합니다. 그래서 특히 가족력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그런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매 2년마다 검사하기를 권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로 예방하는 방법이 있고, 이거는 이제 메디컬적인 거죠. 그래서 어떤 의학적으로 검사할 수 있는 방법과 어떤 것들이 의사들을 통해서만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그 위암 및 대장암 예방 지침이라고 했는데요. 그 가이드라인이 미국 아메리칸 캔서 소사이티에서 이제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보냈어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냐. 근데 위암이라고 대장암이라고 그렇게 많이 다르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첫 번째로는 전체 곡류, 야채, 과일, 그다음에 콩이 풍부한 식단을 섭취하시라고 했는데요. 이게 그 저희들은 이렇게 밥을 많이 먹잖아요. 근데 그 하얀 쌀밥이 맛있긴 해요. 근데 거기에 이제 하얀 쌀은 어떻게 만드느냐면 그 농사 옛날에 그 하셨던 분들은 알지만, 이렇게 쌀이 원래 처음에 나오면 탈곡기에서 나오면 이렇게 누리끼리 하고 거기 이렇게 쌀눈이라고 하죠. 그래서 고기에는 비타민 B가 많아요. 근데 우리가 그걸 먹으려면 껄끄럽잖아요. 밥맛도 그렇게 껄끄러우니까 그걸 다 깎아내서 하얗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하얗게 만들면 어떤 효과? 밥은 맛있으나 그거는 다 그 단당, 그러니까 당류,
탄수화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양가는 별로 없고 우리가 스타치라고 하죠. 그래서 탄수화물의 효과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배만 채울 수 있는 효과가 있지만 영양가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왜 우리가 감옥에 가면 그렇잖아요. 너 콩밥 먹을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일리가 있는 이야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옛날에는 감옥에서 콩밥을 주지 않았대요. 그냥 쌀밥만 줬는데 그 감옥소에 사는 사람들이 자꾸 시름시름 아프고 병이 자꾸 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이렇게 알아봤더니 그 밥에는 라이신이라는 프로틴이, 밥에도 프로틴이 있는데 라이신이란 프로틴이 부족하대요. 그래서 콩이랑 같이 섞여 먹으니까 그게 완벽한 단백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콩밥을 먹었더니 그 건강에 다시 회복했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또 미국에서는 그 하얀 빵을 줬는데 이제 그 사람들이 뭐 입술에 피도 나고 괴사도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식빵에 보면은 그 레이블 뒤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fortified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도로 다 뺐다가 다시 넣은 거예요. 그래서 바이타민 B랑 그 다음에 폴릭 애시드라고 그런 것들을 다시 집어넣어서 영양가 있게 만든 음식인데,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하냐면요, 파이버, 식이섬유가 많아요. 식이섬유는 어떤 걸 하냐, 이 장을 움직이게 하고 위를 움직이게 하는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포만감을 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콜레스테롤을 낮춰줘요. 그래서 이런 음식들을 드실 때 그냥 암 예방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그 심장 질환도 예방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아까 얘기했는데 붉은 육류, 소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그리고 가공육, 소세지, 햄, 핫도그, 샌드위치 고기, 이런 것들을 줄여주세요. 그래서 그게 권장량이 어느 정도냐 그랬더니 그 18온스, 그러니까 1파운드하고도 조금 더 되는 그런 양의 음식을 일주일간 섭취하시는 거예요. 그 일주일간 드실 수 있는 양이 18온스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상으로 먹으니까 이제 대장암 발병률이 25% 정도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료수, 콕 좋아하시죠? 코카콜라라고 하죠. 그래서 콕 좋아하는데 그 20온스짜리 있잖아요. 이렇게 한 병. 그 한 병에 우리 그 커피 드실 때 슈거 드시잖아요. 그 슈거 패키지가 14개나 들어가요. 그 콜라 한 병에. 그러니까 그 굉장히 많은 설탕이 들어가진 64g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설탕이 그 한 병에 들은 게. 그래서 그게 뭐 설탕 들어간 게 나쁘냐? 설탕이 암을 유발하냐? 그렇지는 않지만 설탕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질병들이 생길 수 있어요. 많은 설탕을 섭취하면 다른 음식들을 섭취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그 영양소 결핍도 생기고, 또 당을 많이 섭취할 경우에는 이제 당뇨병 같은 이렇게 크로닉한 병도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설탕이 없거나 설탕을 줄인 음식들도 많은데, 지금은 이제 아직 그 리서치들이 이제 찾고 있어요. 그 설탕 대용으로 할 수 있는 뭐 스플렌다나 스위트너나 이런 것들이 암을 유발하냐? 아직까지는 암을 유발하지는 않는다고 발표는 하고 있지만 그게 가공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몸에는 그렇게 좋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그리고 그 유제품이나 칼슘 섭취가 그 대장암을 줄이는 효과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칼슘 하루의 권장량이 1000mg에서 1200mg이에요. 그러니까 우유 한 잔 드시면은 300mg 정도 칼슘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요거트 하나 이렇게 하나 반 컵 정도 드시는 게 이제 보통 그 250mg 정도의 칼슘이 있으니까 음식으로 섭취하셔도 되고,
아니면 음식으로 좀 모자랄 경우에는 이제 그 칼슘 서플리먼트 하나 정도 바이타민 D랑 같이 있는 거. 그리고 그 갱년기 이후에는 이렇게 골밀도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 본 덴서리가 굉장히 낮아져요. 그래서 그 운동을 하시는 습관을 들이시고 또한 그 칼슘이랑 바이타민 D를 많이 드셔서 그 뼈도 건강하게 하실 수 있고 대장암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는 거. 그러니까 그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는 게 그 미국에서는 body mass index라고 해서 그 BMI라고 해요. 그래서 BMI가 25 이상이면 이제 내가 과체중에 속하는 거고 그 30 이상이면 비만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그것들이 키와 몸무게의 비례해서 이제 나오는 것들인데 어떤 사람들은 그 운동을 많이 해서 뭐 박세리나 옛날 그 운동하시는 뭐 박찬호나 그 야구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운동을 많이 하시면 근육량이 많아서 몸무게가 많이 나가요. 그래서 그냥 몸무게가 많이 나간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과체중이냐 또 그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체중이 좀 더 나간다 싶으면 운동을 하셔서 근육량을 키우는 것 또한 암을 예방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술과 담배는 몸에 해로죠. 그래서 어떤 아메리칸 하트 어소시에이션에서는 그 심장학회에서는 와인 한 잔 정도는 그 심장을 잘 하는데 효과가 있다. 그런데 그 심장을 좋게 하지만 암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잔 정도는 괜찮고 그 남성분들의 경우에는 하루에 2잔 정도는 괜찮은데 그 이후에는 독이 되지 그 몸에 좋은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150분 이상 운동을 하시라고 그랬는데요. 이 150분이라는 게 어디서 나왔냐면요. 이 미국 사람들이 연구를 했어요. 어느 정도를 하면 이렇게 사람들을 쭉 보고 어느 정도를 운동을 하면 그 콜레스테롤도 낮아지고 블러드 슈거도 낮아지고 그리고 내가 체중을 유지할 수 있는가. 그래서 계속 사람들을 보고 연구를 했더니 그 시간이 일주일에 150시간이라고 하더라고요. 150분. 그러니까 150분이면은 하루에 30분씩 운동하신다고 그러면 5일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내 몸을 이거보다 더 많이 한다. 그러면 더 많은 베네핏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도 적어도 150분 정도는 운동을 하시는 게 하루에 30분 정도는 운동을 하시는 게 좋고요. 뭐 운동의 종류에는 걷기, 수영, 요가, 라인 댄스, 줌바, 뭐 스트레칭들도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가장 또 중요한 것은 연세가 드시면 이 항상 근육 강화 운동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주일에 2번 이상. 근데 뭐 내가 그래서 짐에 가서 뭐 20파운드짜리 그런 거 드는 게 아니고요. 물병이 1파운드예요. 16온스짜리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집에서 간단히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운동들이 있으니까 근육 강화를 위해서 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저희가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다 그 미국 음식에 관한 거 아니냐, 한국 음식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는데 제가 혹시 연필이 있으시면 지금 연필 꺼내셔서 이렇게 동그랗게 그려보세요. 동그라미를 그려보세요. 그 프린트에다가 동그랗게 그려보세요. 네. 동그라미 그리셨으면 거기다 반을 뚝 이렇게 사선으로 반을 이렇게 딱 그리세요. 그래서 그 반에는요
야채, 과일 이런 거 다 넣어서 드시는 거예요. 근데 한국 분들은 이렇게 막 반찬 가짓수가 막 많잖아요. 근데 내가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가 반찬을 나눠 먹어서 그게 인정인데 지금은 병에 걸려요. 그러니까 제 접시에 이렇게 반은 반찬. 근데 거기 반찬 중에서도요, 그 야채가 많이 들어간 반찬인데 될 수 있으면 소금기가 없는 그리고 야채는 야채 본연의 맛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가끔 미국 사람들은 그 샐러드를 먹기 위해서 샐러드 드레싱을 그렇게 많이 부어요. 막 열심히 부어요. 그래서 샐러드보다 샐러드 드레싱을 많이 먹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한국 분들은 보통 소금이랑 그 간장 아니면 고춧가루 이런 것들이 더 많아요. 야채보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본연의 야채는 야채 본연의 맛이 있으니까 야채 본연의 맛을 즐길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생식도 많이 하셔도 되고 소화가 좀 잘 안 되시면 스팀을 하셔서 드셔도 되고 그래서 그 반은 야채와 과일로 넣어 드시고요. 그 다음에 그 나머지 반이 남았죠? 거기에서 또 반을 또 이렇게 그리세요. 그래서 그 반에는 우리가 좋아하는 밥 중에서도 이제 잡곡밥, 뭐 요즘에 한국에서는 귀리가 굉장히 핫한 아이템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오트밀이라고 그러죠. 오트. 그래서 그 귀리가 이제 그 여러 가지 귀리나 뭐 발리, 그 통밀 이런 것들, 콩 뭐 이런 것들 거기에 이제 그거를 넣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 접시가 한 9인치 정도 되니까 그 한 밥 주걱으로요 한 주걱 정도 되는 거예요. 아니면 조금 덜 된 밥 한 주걱. 그리고 그 나머지 이게 코로가 남았잖아요. 4분의 1이. 거기에는 이제 그 단백질 섭취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콩류 아니면 두부류, 생선, 고기 드셔도 되는데 고기는 많이 드시지 말고 뭐 닭고기 이런 것들이 이제 너트 이런 것들이 고기에 이렇게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접시를 봤는데 막 무지개 색깔로 예쁘게 되어 있다. 그러면 잘 드시는 거예요. 그날은 잘 드시는 거니까. 색깔이 여러 가지 색깔이 야채가 빨간 것도 있고 노란 것도 있고 뭐 보라색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 야채 색깔마다 가지고 있는 단백질과 무기질이 달라요. 근데 우리는 좋은 것만 있다고 그래서 그것만 먹잖아요. 언제 한동안은 어떤 환자분이 블루베리가 그렇게 좋다고 그러니까 블루베리만 먹는 거예요. 다른 거 하나도 안 먹고. 그러면은 영양의 불균형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몸에는 안 좋아요. 왜냐면 우리 몸은 이렇게 톱니바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영양소가 부족하다. 그러면 이게 잘 돌아가지 않아요. 그러면 돌아가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나냐? 염증이 생기거나 어떤 다른 질병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또 요즘에는 칼브를 줄인다고 다 또 단백질만 먹어요. 그거는 좋은가? 또 그것도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5가지 우리 5대 영양소라고 옛날에 고등학교 때 아니면 중학교 때 배우잖아요. 단백질 있어야 되고요. 탄수화물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무기질, 비타민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지방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5가지 종류들의 여러 가지 골고루 섭취하시면 그리고 운동하시면 100살까지 사실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아주 간단한 것들인데 지키기 어려워요. 그런데 오늘부터라도 저희 집에 가서 당장 부모님과 같이 맛있는 밥을 먹어야 될 텐데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을 하나 해서 요가 매트 하나 드릴 건데 제가 아까 육류랑 가공류의 섭취를 줄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먹어야지 일주일에 어느 정도에 먹어야지 되는지 기억하세요? 예, 저기 안경 끼신 18온스. 네, 맞히셨습니다. 성함이랑
그 성함을 얘기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요가 매트 드릴게요, 제가. 그리고 또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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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내 몸을 잘 알지 못하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알겠어요? 하다못해 그 남편분들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내 몸을 관찰하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변의 색깔, 왜 그 어른 그 옛날에 저희 엄마가 변은 어떠니 뭐 색깔은 어떠니 이렇게 묻잖아요. 그 대신 본인한테 그렇게 내가 어떤 증상이 있고 잘 관찰해 보시면 되는데, 이게 잘 관찰하고도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그 병원에서 의사분들과 상담하실 수 있고, 그 혹시 내가 무서워서 병원에 더 못 가겠다 그러면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용기를 내셔서 병원에 가셔서 정기적인 검진도 필요하고, 또한 건강한 식생활과 운동으로서 인해서 또 예방하실 수 있는 방법도 많습니다. 또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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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그래요. 저희도 친환경 팀이 있듯이 이렇게 환경 문제와, 그리고 다 이게 인간들이 우리가 많이 너무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니까 동물한테 촉진제도 놓고 뭣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이런 것들이 어려운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뭐 이걸 다 안 먹고 굶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기는 있는데, 이제 유제품이나 아니면 닭고기 같은 경우에는 표시를 해요. 그래서 이거는 호르몬al 프리라고 해서 촉진제를 놓지 않았다고 해서 그런 거를 제품을 구입해서 드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요즘에 올게닉이라는 올게닉 제품에 대해서 굉장히 막 다 올게닉으로 먹어야 된다. 근데 돈 없는 사람들은 올게닉 먹기 되게 힘들어요. 왜냐면 비싸요, 올게닉이. 근데 USDA에서 이렇게 마크를 찍어줄 때는 보통 이제 80% 이상 정도 되면은 올게닉 마크를 찍어줍니다. 근데 이거를 마크를 찍기 위해서는 굉장히 돈을 많이 내고 그 사람들이 이제 프로세싱을 굉장히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내가 돈이 없을 경우에는 이제 로컬에서 키우는 음식들, 아니면은 사과도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로컬이나 이런 데에서 하는 것들은 대부분 작은 팜이긴 하지만 그것들이 이렇게 올게닉 프로세싱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마크는 찍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우리가 파머스 마켓 같은 데 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 가서 드실 때도 파머들한테 얘기를 해보면 그 사람들도 똑같은 프로세싱을 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마크를 찍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방법도 있고, 사과는 껍질째 먹어야 좋다. 사과의 껍질에 식이섬유가 많아요. 그래서 장의 운동을 활발하게 하는데 사과 껍질에 또 케미스트리가 많다, 병충해도 많다, 이래서 그거 못 드시는데, 그거는 이렇게 예쁘게 잘 닦아서 베이킹 소다랑 소트랑 해서 아니면 식초를 해서 이렇게 잠깐 담가 놓으면 그런 것들이 다 빠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사과 껍질로도 드시는 게 더 좋고요. 또 이가 안 좋으실 때는 사과 껍질도 못 먹지만 그래도 그것도 나는 싫다 그러면 깎아서 드십시오. 그래서 깎아서 드시는 게 더 낫지, 그것 때문에 안 먹는 게 좋지는 않습니다. 다른 질문.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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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그게요, 우리 몸에도 식염수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 몸에도 0.9%의 소금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짜게 먹는 음식에 뭐가 문제가 있냐면요, 옛날에는 냉장 시설이 없었잖아요. 우리가 냉장고도 옛날에 저 어떤 영화에서 보니까 얼음이 항상 귀해가지고, 옛날 임금들은 얼음에 설빙고라고 해서 뭐 얼음에다가 이렇게 넣어놓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보관하기가 어려우니까 이렇게 소금에 절여서 이제 뭐 그런 것들을 이렇게 오래 보관하고 먹을 수 있는 장아찌류나 이런 것들을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은 냉장 시설도 잘 돼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은데도 우리는 그 습관이 돼서 그렇게 짜게 먹거나 이렇게 장아찌류를 해서 밥을 먹어야지 꼭 밥을 먹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것은 처음에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원래 짜고 맵고 그렇게 먹던 습관이 갑자기 바꾸라고 그러면 어렵잖아요. 그런데 하나 두 가지씩 이렇게 음식의 본연의 맛을 즐길 수 있는 생식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자꾸 입맛을 변화하시는 것도 중요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뭐가 있냐면요, 옛날에 왜 시어머니들이 며느리 음식 못한다고 막 타박하시잖아요. 옛날 그런 데 보면 왜 그러냐면 연세가 드시면요, 입맛이 여기 혀에 있는 테이스트버시라고 하죠. 그것들이 잘 마모가 돼요. 그래서
그 입맛에 그 짠거나 단거나 이런 것들이 느끼는 게 점점 그 퇴화가 돼요. 그래서 그 내가 짜도 짜다고 옛날에는 짰는데 그게 안 짤 수도 있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시어머님들이 타박하는 이유가 본인 입맛이 없어져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입맛을 순화하는 데는 항상 좀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조금씩 줄여 나가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 없으시면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